예, 관광학개론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1주차 첫 번째 4주차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과제를 냈고요.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과제를 내면서도 이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의 목적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아는 거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군가는 열심히 듣고 자기 미래를 바꿔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뭐 취직이 안 돼요 뭐 하거든요. 근데 점점 일자리는 없어지고요.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각박해지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각박해질 겁니다. 지금 사방팔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살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슬픈 현상이죠. 이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현주소입니다. 자본주의의 끝은 뻔하죠.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고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폭망입니다. 폭망하기까지 그게 10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죠. 그나마 기대는 그게 폭망하기 전에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 인간들은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래요. 기후변화 그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기후변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올해부터 전기차가 나오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동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법으로 만들죠. 갑자기 전기차가 들어오는 이유는요. 이것도 관광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좀 이따 연결 지어 볼게요.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 기후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개념이 안 잡힌데 유럽은 북극하고 가까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바닷가 마을이 물에 잠겨 버려요. 지금 눈앞에서 바다가 넘쳐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유럽은 2025년도부터인가 내연기관 휘발유차는 못 판다, 안 판다, 수입 안 한다 그러거든요. 난리 났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그걸 갖다 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팔아야만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진화론에 하면 떠오르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똑똑해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도 아니다. 그럼 뭔데? 연구를 해보니까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맞죠? 지금 당장 코로나잖아요. 작년 3월달만 같아도 뭐 난리가 났었죠. 생전 지금 1학년들은 작년에 고3이었잖아요. 이게 뭐야? 학교도 안 오지 말라고 그러고 고3인데 어떻게 좋기도 하고 겁도 나고 밖에 나가려니까 겁나고 사방팔방에서 몇백 명씩 대구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서울에 있는 호텔에선 대구 출신 사람들은 출입 금지 써붙이고 그랬거든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인간은 똑같아요. 위기에 닥치면 예의고 도덕이고 배려고 없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거기에 적응을 했죠. 대한민국 같이 마스크 잘 쓰고 다니는 나라는 없어요. 처음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줄 서서 마스크 쓰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마스크를 더 만들어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삼성이 중소기업 지원해서 시스템 만들어주고 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극복해 가잖아요. 지금 인도, 아프리카 그쪽은요, 백신은커녕 마스크조차 없어요. 참 슬픈 현실인데, 근데 어쨌든 적응해서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속한 이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를 감지를 하고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텐데, 이건 변화가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잘 살겠다고
그건 가능성이 없죠. 없죠. 자, 똑같아요. 관광 상품도요. 옛날에 여행사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행사를 물어서 또 할 테니까. 이 관광학계로는 할 수 없어요. 이 복잡한 그냥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과목은 안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행업은 뭐예요? 미리 호텔 비행기표를 선매해 놓고 그거 갖고 상품을 구성해서 광고해서 파는 거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성해서 그걸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행업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업이 어떻게 바뀔까? 관광산업이 이대로 갈까? 아니면 다른 관광산업으로 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수업도 들으면서 자꾸 자, 대학 수업의 가장 수업의 문제죠. 대학 수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수업은요. 보세요. 지금도 저는요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한참 전에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 옛날 책을 가지고 이건 2018년이래요. 그러면 4년 전에 나온 책을 5년 전에 나온 책을 가지고 18, 19, 20, 21 4년 전에 나온 책을 가지고 옛날 사람이 옛날 책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난센스 아니에요? 난센스.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요? 그렇게 사세요. 그건 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잘 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더라도 괜히 좋아요 쓸데없이 누르지 말고, 이런 여행지도 있구나. 요새는 이런 것도 가는구나. 나라면 어떻게 만들어 볼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도태돼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도태되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싫은 단어가 그거거든요. 경쟁. 짜증날 정도로. 그런데 원시시대는 그닥 경쟁 안 했어요. 부족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인간이 많아지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잡아와야 되고 쟤네 땅을 뺏어야 되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경쟁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배려, 협력, 상호 보완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인간들은 경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자리는 없고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죠. 남녀 간의 경쟁, 세대 간의 경쟁. 그래서 그걸 못 견디면 돌아버리죠.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관광의 개념 얘기했습니다. 아까 적었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탈피해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칭한다. 그게 헷갈리면 돈을 생각하면 된다. 부산역에 모여서 김밥 사갖고 KTX 타고 경주에 내려서 택시 타고 보문단지 가고 첨성대 가고 거기서 밥 먹고 놀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자, 관광의 정의를 했어요. 이러면 또 한 가지 이제 관광객은 누군데? 아니 교수님, 관광은요 노는 거라며요. 관광객은 노는 사람이네요. 참고로 이 논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너 뭐해? 놀아요. 아이씨, 쟤네는 뭐야? 노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나라들, 유교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홍자, 맹자에서는 노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다는 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기본은 놀고 싶어 해요. 똑같은 일은 지루하거든요. 색다른 거 앞부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는 사람을 정의를 해야 돼요. 노는 사람을 정의할 필요가 있나? 예. 3주차에서 얘기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마리오티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 놀러 온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많이 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거, 이탈리아 로마로 놀러 온 사람들이 어디서, 이탈리아 로마로 놀러 온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관광객이에요. 로마에 사는 사람은 관광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관광객으로 정하고 누구를 관광객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정의가 사람마다 또 달라요. 이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살펴볼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7페이지 봅시다. 37페이지요. 관광객에 관한 최초의 정의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 관광객을 정의한 거는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1937년 1937년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을 때죠. 식민지 말이라는 말도 요새는 잘 안 쓰더라고요. 쪽팔리니까. 어쨌든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터뜨려갖고 항복했거든요. 그러면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망할 놈의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미 세계에서는 관광객은 누군데,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고 수탈당하고 압박과 핍박 속에 살 때 저쪽 동네는 또 여행을 다녔다는 얘기겠죠. 참 그게 세상이에요. 자, 봅시다. 그 37년에 만든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 다운표로 관광객은 24시간이나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지가 않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 24시간 혹은 그 이상 거주지가 않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 여기서 잠깐 할게요. 그러면 24시간 이내는, 그때는 이 정의에 의하면 관광객은 아니라고 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은 당일 관광이라는 게 있죠. 교통이 빨라졌기 때문에. 경주 갔다가도 뭐죠? 자, 그렇게 얘기하려고 KTX라는 게 개통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무궁화호 새마을호였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5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놀러 오는 건 불가능. 근데 KTX가 되니까 2시간대로 왔다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 타고 와서 신나게 놀다가 막차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24시간 이내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게, 근데 이 정의가 상당히 많이 쓰여요. 자, 좀 전에 얘기한 KTX가 개통이 되고 나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 오는 외래인 외래객, 부산 시민 아닌 사람들이 오는 비율이 약 30% 정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어요.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정의도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정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는 정의일 뿐, 아까 그랬죠.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 그 순수 과학에서 하는 정의는 그것도 바뀌긴 해요. 수금주와 목토 천의 명왕성이 태양계 아니라고 하듯이, 그죠? 그 명왕성 얘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정의는 바뀌어요. 그죠? 됐어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먼저 그 밑에 이제 셋째 줄 밑으로 보면 관광객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잠깐만요. 불 좀 켤게요. 예, 촬영을 하느라고 저쪽 불도 끄고 여기 카텐도 내리고 하느라고 이것도 오자마자 꺼서 조금 제가 책 보기가 낫네요.
관광객으로 볼 수 있는 자는 1. 즐거움, 가족, 건강 등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 교수님 이런 거 꼭 읽어야 되나요?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광은 즐거움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다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즐거움은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가족을 위해서. 보세요. 집에서 초등학생이 있는 3인 가족, 4인 가족에서 여행지 선택의 주도권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애. 엄마가 줘요. 주로 아이들 위주로 코스를 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따라 여행 코스가 달라지고 여행 상품이 달라져요. 그죠?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은 여행 가고 건강 못한 사람은 여행 안 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또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복지관광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4학년에 가면 여러분 또 이것도 복지관광론 하고 있어요. 그건 기본만 얘기를 하면 그래요. 나라가 점점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국민들의 복지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 관광. 그래서 저상버스 나오죠. 장애인 택시 나오죠. KTX에도 장애인석이 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치유 목적의 관광도 있죠. 엄마 아빠들 등산 가서 나무에다 막 팍팍 치잖아요. 괜히 있을 때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광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주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됐고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회의, 과학, 행정, 외교, 종교, 운동 등의 대표 자격으로 여행하는 사람. 그러네요. 회의하러 오죠. 자, 우리는 이 호텔 컨벤션 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호텔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컨벤션 학과요. 컨벤션 있죠. 제 기억으로 맞으면 제가 온 지 2년 차인가 3년 차에 우리 이사장님이 불러가지고 갔더니 관광 컨벤션 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컨벤션은 그닥 수요가 많지 않아요. 관광으로만 가면 충분돼요. 하고 이제 호텔에서 호텔 컨벤션 학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고 바꾸셨던 분은 지금 부경대학으로 가셨죠. 직장을 옮기셨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는 관광과 야간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그때 판단으로는 그것도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는 뭔데? 아니 대학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야간에 직장인들이 다니는 대학이 없어요. 점점 야간 대학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그때 만들면 뭐해? 결국은 개고생한다는 거죠. 그때 만들었으면 개고생. 지금 동의대학은 야간학과가 1도 없죠. 자, 이런 겁니다. 만들려고서 만들면 돈만 들어가고 빵꾸 나요. 과연 이게 될 건가? 여태까지 추세가 계속 갈 건가? 이대로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광학과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망하지 않을 산업 속에 있다는 거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씨, 네가 관광과 교수니까 그런 얘기하지. 성격상 관광의 비전이 없으면 강의 안 합니다. 때려치지. 쪽팔려서 어떻게 해. 애새끼들 데리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제 성격에 그건 못하겠어요. 그거 되면 딴 일자리 찾아야죠. 심각한 문제이긴 하나 딴 자리 찾아야지.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관광산업은 안 망합니다. 자, 저는 회의하다 나왔거든. 컨벤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게임 박람회 그런 거 하잖아요. 회의라면 또 세계 정형학과 회의. 그러니까 정형학과 관련 의사들이 쫙 모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이 관광인데 회의하러 왔는데 일하러 왔는데
이게 뒤에 가면 이제 겸목적 관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회의를 빙자해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제가 얘기할게요. 대학 교수 때 귀국하고 유학 갔다 와서 귀국하고 교수된 지 3년인가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피지라는 나라에 좀 다녀오시면 안 되냐고. 피지 가본 적도 없고 거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 왜 가냐고. 근데 거기 가서 좀 발표를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사람을 뽑아서 가는 거에 갔어요. 왜냐면 제 전공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주제로 좀 발표를 해달라고. 그 비행기 값 생각하고 호텔비 생각하면 머리가 돌죠. 근데 무료라는 거예요. 비용 다 정부에서 낸대요. 오케이 갔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호텔에 딱 가니까 등록하래요. 그래서 사인하는 줄 알았더니 사인하니까 돈도 줘요. 계시는 동안 쓰시라고. 그리고 회의는 3박 4일 동안에 딱 이튿날 오전인가 오후인가 내 세션 내가 발표 거기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선셋 크루즈 갔죠. 무슨 뭐 랍스터 먹으러 다녔죠. 그다음에 뭐 오지 마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갔죠. 내리놀았어요. 자 여기서 수치는 다소 틀립니다. 주장하는 사람은 회의 산업을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용 지출이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더 써요. 관광은 돈 버는 거라며. 그러면 회의든 지랄이든 와서 돈 쓰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난리죠. 김대중 컨벤션센터, 백스코 있죠. 서울에도 있죠. 컨벤션 센터만 난리예요. 그런데 컨벤션 분야는 인력 수요가 그닥 많은 분야가 아니에요. 컨벤션 뭐 부서에서 보통 한 회사에 대여섯 명의 직원이, 나머지는 그때 임시직. 근데 컨벤션 분야는 굉장히 큰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BTS 콘서트 한다 그러면 백스코에서 한다고 칩니다. 의자 날라야죠. 조명 설치해야죠. 여러 가지 장식 만들어야죠. 그게 다 컨벤션 산업이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원래 들어가면 국제회의 산업이거든요. 국제회의. 컨벤션 하면 또 뒷부분에 잠깐 나올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과학, 행정, 외교, 종교, 운동. 올림픽 하러 가면 일본은 폭망했죠. 올림픽 관람객이 올림픽 경기만 보진 않죠. 놀러 다니죠. 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나요? 밥 사 먹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 아니죠. 호텔 잡아서 자죠. 가격이 비싸도 결국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죠. 우리나라가 또 이번에 부산이 뭐 엑스포인가 2030년에 한다고 난리치죠.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그닥 경제적 효과가 이제는 크지 않다. 잘해야 본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세계 갖고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길을 쓰지는 않아요.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또 사업상의 이유로 여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한국의 게임을 좀 영화로 합시다. 미국 영화 배급자가 한국 영화를 사러 온 거예요. 한국 영화 요새 뜬다니까 기생충도 있고 뭐 있죠? 또 뭐 윤여정 상탄 것도 있고.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만 하나요? 아니죠. 또 놀러 다니죠. 물론 계약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걸 핑계로 다양하게 둘러봐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걸 둘러봐야만 그들의 영화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자기네보다 제작비가 싸거나 아니면 월등 실력이 높거나, 그렇죠? 디즈니 만화 회사, 그림 회사죠. 디즈니 만화의 거의 밑작업의 약 70%가 50%인가 60%라고 그랬나? 정확하게 퍼센트, 그 밑작업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대한민국 만화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죠. 보려면 다녀야 되잖아요. 다닌다는 거는 돈 쓰러 다니는 거잖아요. 물론 회사 돈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들보다 그들이 쓰는 액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광은 왜 제공하는데? 돈 벌라고. 그래서 관광산업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을 합니다. 왜? 제조업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건비가 비싸죠. 관광산업은 안 망해요. 스위스 그 같은 경우는요, 쥐리, 제네바 국제회의 맨날 하거든요. 수입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와요. 거긴 딱히 뭐 만드는 거 없어요. 맞죠? 그래서 자, 시간은 없고 제발 오늘도 저거 안 했네. 저기 안 했네. 국제노동기구의 약자가 뭐예요? 그거 합시다. 과제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약자. 여러분 그 교재 세 번째 패러그램 관광회원은 국제연맹은 국제노동기구 가로하고 써있죠. ILO 세 글자 ILO 영어로 ILO 쓰시면 됩니다. 됐죠? 시간이 없어요. 쓸데없는 거 갖고 제발 뭐 코로나 뭐 그런 얘기 갖고 쓸데없이 보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화나요. 동영상 강의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 1시간짜리 하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4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